그래서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어요. 지구는 보통 별이 아니에요. 이 별엔 왕이 111명, 물론 흑인왕도 포함해서, 지리학자가 7,000명, 상인이 90만 명, 술꾼이 750만 명,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이를테면 거의 20억가량의 어른들이 살고 있어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육대주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점등인들이 진짜 군대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지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이 될 거예요. 좀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찬란했어요. 그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단의 움직임 같았고요.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등인들 차례였어요. 그들은 곧 등에 불을 붙이고 잠을 자러 갔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점등인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번엔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인들 차례였어요.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순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대에 들어서는 순서를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단지 북극에 하나뿐인 점등인과 남극에 하나뿐인 점등인, 이 두 점등인만이 함가롭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할 뿐이었거든요.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때때로 진실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여러분에게 점등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나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해줄 위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에 사는 20억의 주민이 똑바로 서서 좀 좁히기만 하면 어떤 커다란 공적 회합에서처럼 사방 20마일 넓이의 광장 하나에 쉽게 들어설 수 있을 거예요.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인류를 빽빽히 채울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어른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을 테지요. 자신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치 바오밥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좀 해보라고 조언을 하세요. 그들은 숫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그건 쓸모없는 짓이니까요. 내 말을 믿으면 돼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몹시 놀랐어요.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달빛 같은 고리가 머릿속에서 움직였어요. 좋은 밤이야.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을 걸었어요. 좋은 밤. 뱀이 인사를 받았어요. 내가 어느 별에 도착한 거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지구야, 여긴 아프리카고. 뱀이 대답했어요.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넓단다. 뱀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바위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빛나는 건 언젠가는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때문이야.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어린 왕자가 한 말이에요. 아름답구나. 여긴 뭐하러 왔니? 뱀이 말했어요. 꽃하고 문제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이 사는 것도 역시 쓸쓸해.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너는 이상한 존칭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마침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강하단다. 뱀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넌 그렇게 세지 않을 거야.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을 텐데. 나는 배보다도 멀리 너를 데려갈 수 있어.
그리고는 뱀은 마치 금팔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어요. 내가 건드리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지. 그러나 넌 순수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안 돼 보이는구나. 이 바이투성이 지구에서 지내기엔 너는 아주 약해. 만일 내 별이 너무나 그리우면 어느 날이고 내가 널 도와줄 수도 있어. 정말이야. 뱀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줄곧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그걸 모두 풀지.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우연히 꽃 한 송이를 만났어요. 꽃잎을 새 가진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를.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안녕, 꽃이 인사했어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는 예의를 갖춰 물었어요. 꽃은 예전에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말이니? 내 생각엔 N7명쯤 있어. 여러 해 전에 그들을 보았거든.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 바람이 그들을 데려갔나 봐. 그들은 뿌리가 없거든. 그 때문에 그들은 무척이나 어렵거든.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이별을 고했어요. 잘 가. 꽃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어요. 어린 왕자가 알고 있던 산이라곤 고작 어린 왕자의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화산 3개가 전부였어요. 그는 그 중에서 불 꺼진 화산을 의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높은 산에서라면 이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늘처럼 뾰족한 바위 꼭대기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안녕. 어쨌든 어린 왕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톨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외톨이야. 난 외톨이야. 난 외톨이야.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별이로군. 모든 것이 메마르고 뾰족하고 거칠고 무서워 보여.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의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엔 꽃 한 송이밖에 없지만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은 뒤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그는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꽃들은 모두 어린 왕자의 꽃과 닮았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장미꽃이란다. 장미꽃들이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는 갑자기 슬픔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 한 곳에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창피한 꼴을 겪지 않으려면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안 그랬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졌으니까 난 부자라고 생각했지. 평범한 장미꽃인 줄은 모르고. 그것하고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원히 주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어요.